네. 검찰 왕국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금 검찰 독재 국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30년 전에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진 그 자리에 검찰 왕국이 다리를 틀었어요. 네. 저 이제까지 눈 못 뜨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눈을 뜨잖아요, 지금. 네. 저는 제가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통해서 덕분에 저 지금 덕분에라고 그래요. 원수로 안 받았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화랑한 창이 될 수 있다. 의기능개가 될 수 있다. 그거 저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희망이었어요. 내가 이 깜깜한 검찰 왕국에 희망의 불빛을 밝힐 수 있다. 대명천지로 올릴 수 있다. 이끌어낼 수 있다. 내 목숨 하나만 제대로 바쳐보자. 저에게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검찰 왕국이. 검찰 왕국을 구축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시던 검찰 수뇌부들이 만들어낸 거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 일반 국민들은 아니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데 뭐 정치인, 법조인, 그리고 언론사에서 월급을 받아야 하는 언론인들, 그런 분들은 알아도 모르는 척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사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유익하고요. 처자식 먹여 살리는 길이죠. 저는요, 입 다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비참하게 살다가 처참하게 돼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기 때문에 밥벌이조차 그냥 저희 부부가 6년 동안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려낸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만 뺏은 게 아니고 그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벌 감행한 거죠. 결행한 거고. 저희 부부를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았기 때문에 검찰 왕국이 어떻게 발동을 걸려서 어떻게 구축이 돼서 어떤 모양새로 극성을 부리다가 또 결국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당하고 당하면서 더 민중은 당하고 당하면서 영리해지고 영악해지는 것. 이성만 정권 몰아냈고 4.19를 통해서 1987 6월 민중항쟁을 통해서 전두환 정권도 몰아냈는데 27년 터울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또 이번엔 또 몇 년에 걸려서 이 검찰 왕국은 결국은 망하고 말 정권이었죠. 그 불법적인 통치 구조죠. 절대적인 그 대통령제도.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로 집중된 대단히 비정상적인 그 대통령제죠. 그 위에 그 대통령 제도의 그 정치 위에 대통령 상투 꼭지를 붙잡고 늘어지고 아니면 발목 붙잡고 늘어지는 검찰 왕국이 또 암흑의 세계에서 불법적인 그 세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거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대통령만이 아는 비밀이겠죠.
네, 정당만이 아는 비밀이겠죠. 네, 언론 알아도 네, 다 모르는 척. 네. 정말 네 죄도 한번 탈탈 털어볼까 하면은요. 없는 죄도 네, 만들어 뒤집어 씌울 수 있는데 하면은요. 어느 누가 대들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내 그 비밀을 폭로할 수 있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네, 저기에요. 네, 침묵하는 게 네, 그저 네, 살아남는 길이에요. 네, 저처럼 네,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네, 내몰리지 않는 길이죠. 저는요, 그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네, 화랑간창이 되고 의기 논개가 되겠다는 그 네, 의지와 투지로 네, 정말 진심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야죠. 희생과 헌신, 네, 하늘과 땅이 다 감동할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노력해보자. 네, 시시하게 노력하면 안 되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네, 전략으로 네, 목표로 그 어떤 목표를 네, 세우느냐. 검찰 왕국 무너진 그 자리에 네, 이승만 정권 몰아내니까 네,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 군사독재 정권을 만들어내고 군사독재 정권 몰아내니까 네, 또 네, 검찰 왕국이 네, 슬그머니 네, 암암리에 그냥 또 아리를 틀고 그러면요. 깡패 왕국이 망한 다음에는 네, 어떤 정권을 만들어야 합니까? 네, 저는 그것부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야? 네, 깡패 왕국을 만들어 네, 몰아내면 국민이 앞나서서 그 다음엔 어떤 왕국을 네, 어떤 놈이 어떤 왕국을 구축할 건데? 네, 경찰이 다시 네, 경찰 왕국 구축할까요? 아니면은요. 네, 지금 네, 뭐죠? 국정원인가요? 네, 국정원이 네, 국정 권력을 앞세워서 네, 저게요, 정보기관 내 왕국 구축할까요? 네, 그런 것까지 미리 감안해야죠, 국민이. 네, 몰아내기 전에 깡패 왕국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는 네,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느냐. 당연히 국가다운 국가죠. 질시가 정의가 네, 맹맥하게 살아있고 네, 성직한 노력 정말 네, 지극정성을 네, 진심으로 지극정성을 다한 노력이 네, 내 인생에 네, 네, 든든한 네, 발판이 되고 대들보가 될 수 있는 네, 제 아무리 네, 노력을 해도 강한 놈들이 와서 내 뺏어가면은 꼼짝도 못하고 내 뺏기고 그러고는 내 입도 뻥끗하지 말고 살라는 네, 그게 깡패 한국이지 뭐예요. 네, 작품만 뺏어간 것도 아니고 밥벌이도 하지 말고 그러고 내 그냥 내 굴복하고 복종하면서 살아라.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네, 이건 네, 그 첫마디가 깡패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네, 생각해봤어요. 이승만 정권의 그 네, 독재 정권은 네, 어떤 그 솔직 담백하게 네, 그 깡패 한국이지 뭐였어요. 얼마나 많은 양민을 네, 공산당으로 빨갱이로 몰아서 네, 그냥 네, 총 드르륵 갈겨가지고 네, 생매장하고 네, 암매장하고 네, 그때지 네, 그렇게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4.3 네, 제주 4.3 폭동 네, 양민 학살 사건 거창 또 네, 보도영매 사건 네, 그런 거 하면은요. 총알바지로 네, 국민들 네, 저기 네, 총알바지로 네, 징집해다가 네, 제2국민역이죠. 방위군 사건이라고 네, 지금 네, 하더군요.
네. 먹이지도 않고 네 입히지도 않고 네. 잠은 네 어디서 네 이제 쓰레기통 같은 데서 자고 창고 같은 데서 재우고 네 그래서 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네 결국은 터져 가지고 네 정치 파동이 일어난 거죠. 네 전부 발본색원이 아니죠. 네 그냥 네 적당히 그냥 묻어 버리고 덮어 버리고 네 그러고 지나간 거죠. 네 그게 깡패 왕국이 아니고 네 정상적인 네 네 국가 체제가 아니면은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네 정치를 안 하면 자기들끼리 네 서로 야합해서 네 착취하고 네 탄압해야 하는 게 네 네 정치의 목적이 되잖아요. 얼마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네 암암리에 아닌 척하면서 전부 비밀로 붙이고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네. 항상 네. 그런 네 명령이 알아서 기어야 되죠. 네.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야만 되는데 그 세상이라는 거 모르면은요. 네. 입 한번 뻐끗했던 게 네 화근이 돼서 네. 간첩으로 몰려서 죽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네. 터무니없는 네 뒤집어 쓰고 네 감옥살이도 해야 되고 네. 어떤 일을 어떻게든 뭐 네. 저처럼 네 저희 부부처럼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야 되고 그런 봉변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게 깡패 왕국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깡패 왕국이에요? 네. 입도 뻥긋하지 말고 살라는 거죠. 죽일 수 있으면 죽여라. 나는 당신들하고 검찰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네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맞짱뜨를 시작하겠다. 네 그게 네 제가 그렇게 선포했던 게 1992년 7월 30일 이네요. 네. 조광수, 박정규, 정병두 네 이 세 분의 검사님을 한 사건을 그렇게 세 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네 한 분야씩 맡아서 네 무혐의 처분하게 한 거예요. 예. 저작 재사건 네 찬탈이죠. 네. 그리고 네 저자표시 말살죄. 그리고 네 터무니없는 네 가짜 정보들 증거 자료 네 조작해 가지고 네 제출했는데 네 그거는 네 교학사 네 동서문화사 네 동아학습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 네 검찰이 네 검찰하고 같이 짝짝꿍이 맞아서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네 그리문고 행정죄를 제가 또 걸었어요. 네. 그리문고도 네 주면 안 되죠. 다른 데 팔아먹을까 봐. 자기네들이 네 틀어주고 있는데 네 그거 살 사람이 네 나타날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살 사람이 나타날 것 같아서 네 저기예요. 그리문고도 네 못 주는 거예요. 그냥 네 횡령하고 말았어요. 네 그리문고도 네 교학사에 네 양도한 걸로 네 정병두 검사가 앞장서서 저를 무고죄로 네 2번이나 소환했을 거예요. 남의 작품 뺏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쳐 넣기 위해서 네 별의별 짓 다 하는 거. 네 제가 법률 무지렁이에 불과했다면 고스란히 당하죠. 당했겠죠. 당해야 했겠죠. 네 그런데 제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냥 네 기구하기 짝이 네 없는 네 운명 덕분에 네 그냥 네 뭐 저기죠. 네 김대중 대통령님 잡초가 아니고 네 인동초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네 추위도 이겨낼 수 있는 네 인동초라고. 네 제가 그렇더라고요. 기교하기 짝이 없는 운명 아주 네 정말 징글징글하게 네 싫었는데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하니까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고 네 그렇게 파란만장한 네 인동초
네, 그 네 모진 세월을 네 당당하게 이겨내야만 했던 네 인동처로 성장한 거 참 고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감사하다는 것부터 느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정말 화랑간창이 되고 네 의기농계가 됐겠다는 건요. 제 생명 다 바쳐서 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네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네 가득한 네 의지를 품게 됐잖아요. 그렇다면요. 제가 그 제 목숨 바쳐서 네 구축하고 싶은 건설하고 싶은 네 대한민국은 네 당연히 정말 국가 권력의 그 주인님들이 주인다운 주인으로 똑바로 서는 명실상부한 네 민주공화국 깡패왕국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 네 제가 알아서 네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네 살면서 알아서 기기 위해 알아서 기려면 눈 반짝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경청할 거 경청하고 봐야 할 거 다 봐야 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네 당당하게 말하겠다는 의지로 네 임하면서 알아서 길 수 있나요? 깡패 왕국 네 두목 노릇하는 네 그분들에게 검찰 왕국을 구축해서 깡패 두목 노릇을 하겠다는 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네 깡패 왕국의 졸개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합니다. 예, 검찰 비리 피해자로 밥벌이조차도 못하는 네, 인간으로 살려고 그러면 네, 고맙게 살겠습니다. 네, 제 목숨 붙여주신 거 죽이지 않고 제 목숨 붙여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못하는 게 당연하죠. 정신 멀쩡한데. 네, 제 어머니가 저를 네가 돈을 따르면 네, 참 네, 누추해지고 초라해진다. 그러니까 돈이 너를 따라오도록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 나 호랑이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다라고 또 네, 맨날 네, 꾸중하셨고요. 그리고 네, 인정을 무서워하지 예, 악을 무서워하지 말고 인정을 무서워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교육 예, 방침이 그런 거였는데 네, 그게 교육 이념, 제 어머니의 교육 이념이잖아요. 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네, 그렇게 네, 아이고 네, 살려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네, 그러니까 뭐 막노동을 하던 네, 파출부 노릇을 하던 네,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제발 저한테 네, 신경 끊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행여라도 네, 밉볼까봐 거기서 더 밉볼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요? 네,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없었던 이유는 제 자식이 제 딸이 네, 건강하고 똑똑했다면요. 네, 그렇게라도 네, 살아서 네, 너를 네, 제대로 키우는 게 내 임무고 의무지, 책무지. 네,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고민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 딸은 87년도에 네, 악성 뇌수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네, 수술이 불가능하대요. 네, 호흡과 예, 신경의 중추가 되는 네, 그 숨골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숨골일 거라고 네, 짐작했어요. 예, 호흡과 예, 신경의 중추가 되는 곳에 네, 네, 뇌 척수액이 네, 조금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내려고 하면 그냥 내 수술대 위에서 아이를 죽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는 날까지 그냥 내 아이의 내 수명에 맡기고 네, 그냥 내 사는 날까지 그냥 사는 게 네, 훨씬 더 네, 유익하다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네, 완전히 네, 신경마비가 되잖아요. 네, 앉지도 걷지도 못하는 네, 그냥 누워서 지내는 그런 네, 환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네 수술하다가 그런 일을 겪는 것보다는 그냥 사는 날까지 그냥 네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근데 수명은 10 년도 네 보장하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87년 8월 달에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 제가 네 만약에 네 뇌종양에 걸린 자식을 애지중지하다가 최선 다하다가 네 아이가 네 사망했다면, 거기다가 네 제 딸이 또다시 그 뭐 악성 뇌수종이 뭐 걸렸 진단을 받았다면 네 하늘을 원망했겠죠. 제 운명이 그렇게 흘러갔다면. 그런데 그 저기에요. 네. 뇌종에 걸린 아이가, 그것도 네 80년 5월 네 광주 민중 환정이 네 발생하던 그 시기죠. 네. 80년 5월 달에 네 뇌종이할 것 같다라는 네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네 거기 그때부터 저한테 들어오는 네 소리가 네 굉장히 나쁜 네 저기 정보가 네 무슨 뭐 한평생 그냥 네 자리보존하고 그냥 내 눈만 껌뻑 하는데 그런 네 환자도 있다. 네. 평생 네 저기에요. 네 20몇 살이 되도록 엄마가 네 대소변 네 받아내 줘야 되는 네 아이도 있다. 그런 소리만 네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 확 질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병든 자식 네 엄마로서 네 제대로 품어야 된다는 네 지극히 네 사랑하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는 그날까지는 네 엄마다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네 이 네 너무나도 당연한 네 그 이 의무와 네 책무는 네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네 어디다가 네 쓰레기처럼 그냥 뻥 차서 네 내버리고 만 거예요.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터무니없는 네 가장 최악의 네 그 정보만 네 드립다 냅다 네 답지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제 주관대로 네 똑바로 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제 주관대로 행동했던 겁니까? 아니면은요 남의 산천에서 네 놀아났던 겁니까? 남들의 말에 의해서. 네 저는 네 엄마다운 엄마가 아니었어요. 맨날 허구한 날 네 차라리 가라, 가라. 네 제 아들은 얼마나 이쁘게 구는지. 네 제가 네 좀 네 뭐 설거지하고 기저귀 네 삶아서 빨아야 되니까 네 그러느라고 네 한 시간 네 1 시간 반 정도 네 그렇게 지 옆을 비웠다가 네 방에 들어가면은요 방글방글방글 웃으면서 얼마나 내 인제 이쁘게 맞아 주던지 네 주시던지 네 제 아드님이. 네 그런데 참 네 그게 네 저기예요. 기쁘고 네 그냥 그 순간순간은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 그 아이의 그 네 반가운 그 표정 네 반가운 네 미소를 즐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네 '참 이쁘구나. 그런데 동훈아 차라리 가라. 네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너무 힘들고 벅차구나.' 네. 나는 그거 싫다는 거는 네 그냥 네 제 기억 속에서는 네 지워야 했던 거겠죠. 나는 그렇게 네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뭐 내 저기 뭐야 죽는 날까지 네 똥오줌 가려내는 내 엄마 노릇은 하기 싫다. 네 결국은 내 거기에 낙착이 되잖아요. 네 하나님한테는 그냥 네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네 기도하고요. 근데 9 개월 만에 네 수술을 네 아무튼지간에 아이가 네 저기예요. 네 너무 그 병이 네 급격하게 나빠져서
네 9개월 만에 수술을 네 일단 네 뇌를 열어야만 했어요. 네네.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네 뇌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대요. 그러고는 네 저기요. 중환자실에서 네 한 20일 정도 네 한 20일 정도 네 고생하다가 네 사망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 막 줄줄줄이 흘러나 좀 네 펑펑 울고 싶고 그냥 네 원 없이 그냥 그 눈물 네 좀 흘려보고 싶고 그런데 네 통곡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네 마른 눈물만 쪼끔씩 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넌 도대체 뭐였니? 네 아들은 그렇게 고생하다가 갔는데 넌 도대체 뭐냐? 그 와중에서도 네 아들은 너를 그렇게 반기고 정말 네 너무너무 이쁘게 내 재롱을 부렸는데 도대체 너는 뭐였니? 네. 제가 저한테 네 정말 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후회, 해안, 네 환멸, 경멸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네 저기죠. 네. 내 아들이 뇌종양으로 죽었는데 내 딸은 뇌수종입니까 하고 네 원망했겠죠.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뼈가 아프고 내 뼈저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악성 뇌수종으로 수술은 불가능하고 네. 두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수명은 네 10 년도 장담하기 어려운데 그 무엇보다도 염려되는 것은 네. 뇌압 상승에 의한 네 시신경 마비. 네. 허구한 날 이거를 네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했던 네 그 워딩 고대로일 거예요. 네. 1987년 네 들은 네 네 진단을 네 아마 네 수백 번은 더 외웠을 거예요. 네. 그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는 순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제가 결단하는 것이. 이번에는 누가 뭐라고 하든 네 그 어떤 소리가 들리든 네가 행복하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엄마로서 최선을 다할게. 그 결심하는데 네 그냥 네 눈 깜빡했어요. 1 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 예 딱 떨어졌을 때 저는 이젠 네 엄마다운 이번에는 정말 엄마다운 엄마가 되자. 자식이 죽었을 때 내 눈물도 못 흘리고 내 통곡도 못하는 엄마는 네 더 이상 되지 말자. 너무나도 뼈저린 네 과거지사가 있기 때문에 네 실수담이 있고 실패담이 있기 때문에 네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대단히 빠르더라.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예 그냥 네 섬광처럼 네. 네 아마 네 컴퓨터 네 이제 연산 속도가 그렇게 네 순식간에 네 짜르륵 짜르륵 다 연산이 끝난 거예요. 네. 눈 깜빡할 사이에. 네. 굉장히 긴 그 사연이 네. 그냥 네 눈 깜빡 사이에 그냥 예 딱 그냥 연산이 끝나더라고요. 네. 그것도 참 신기한 적이었어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빠를 수가 있을까?' 네. 인간의 결심이. 네 정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뭔지를 네 제대로 네 깨우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됐잖아요. 네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그 진단을 네 내 딸에게 내려진 그러면서 네 기구하기 짝이 없고 네 파란만장하기 짝이 없는 네 운명은 네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맞짱뜨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화랑간창이 되고 네. 의기농개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 너무나도 고마운 저게요. 조건이 되고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요건이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요건이 되고 과감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되고 또 악성뇌수정에 걸려서 그 9개월 만에 사망 그냥 수술을 받다가 그대로 그냥 닫은 후에 중환자실에서 20일 동안 고생하다가 사망한 그 아들은 제가 엄마가 아니었다라는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참 멍청하다. 그렇게 남의 그 남들이 주입해주는 그 정보에 짓눌리고 부투려워서 숨고 그따위 하면 불순하고 불손한 정보는 그거를 그냥 저기에요. 맥없이 그냥 주입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떤 엄마 노릇을 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야죠. 왜 남들이 주입하는 그 정보에 놀아나서 내 아들이 그렇게 이쁘게 재롱을 부려주는데 너무나도 순진 진짜 천사 같았는데 그거를 느끼면서도 그것도 조차도 서글퍼서 차라리 가라. 도대체 무슨 엄마가 그런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사람 만들어준 거잖아요. 제 아들이. 그 못된 정보들이. 이따 이 못된 정보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눈물도 안 나고 통곡도 안 나서 애를 뻑뻑 쓰면서 뒤늦게 후회하고 그래야만 했던 그 경험 덕분에 제 딸이 사망했을 너무나도 또 무시무시한 그 진단이 다시 떨어졌을 때 앞뒤 안 가리고 아주 성강처럼 이번에는 엄마다운 엄마로 네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건 제 딸에게 했던 약속이 아니고 저한테 했던 약속이죠. 근데 제 딸을 행복하게 이제 만들어 드리려면요. 저부터 행복해야 되더라고요. 수심에 가득 차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얼굴로 딸을 보면서 제 딸이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은요. 그게 먹힐까요? 내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려면 나부터 행복해야 되는 거구나.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냥 제 딸의 그 천진난만 순진무구 이거 마음껏 만끽하고 즐기면 나는 행복한 엄마다. 그리고 내 딸도 행복할 것이다. 아무런 잡념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해보자. 아들을 잃고 나서 그 후에 했던 그 저기가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에 해보자고 작정하니까 그대로 너무나도 절박하고 절실하고 또 다급하잖아요. 10년도 살기 어렵다는 그 진단. 아무튼 간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노력하고 지혜롭게 노력하고 그런 거에 제 목표가 됐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화가 보게 된 거잖아요. 재앙이 아니었잖아요. 나를 찾아온 시련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재앙은
네, 축복은, 그리고 내 행운은 재앙의 탈을 쓰고 찾아온다예요. 그런데 어느 책에서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제 딸을 통해서 네, 무슨 뭐 입장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행복하게, 불행하던 사람에서 불평불만에 빠져서 네, 그 불행만 느끼던 사람에서 네, 행복한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재앙이 네, 더해지면서 네, 제가 제대로 네, 느끼고 네, 그리고 네, 익히고 깨우쳤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어느새 네, 이게요, 네,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내 최선을 다하고 그런 깨우침을 내 구하게 된다는 것이 또 작가의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유리한 거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고 또 네, 제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네, 그 대안을 네, 대책을 네, 제대로 네, 분석하고 진단하면은요. 네, 모든 그 네,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능력도 예, 길러질 것이고 또 그 대책을 강구하는 네, 그 실력도 나날이 네,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고 안목식견 다 높아질 것이고 저작자 입장에서도 네, 이런 경험은 나쁘지 않다. 그래,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또 운명도 하늘에 맡기고 너캉내캉 그냥 행복하게 살자, 살아보자, 신나게 살아보자. 행복하게 즐기고 줄기차게 즐기고 활기차게 즐기고 네, 그 즐길 수 있다는 네, 실험을 제 딸의 그 저기에요, 뇌종양 진단 덕분에 시작이 된 거예요. 1987년 8월 달에 네, 저기 네, 잠실 네, 역삼동에 있는 네, 그 네, 저기죠, 네, 축구장 앞에 있는 그때 네, 시립병원이 서울시립병원이 거기에 있었어요. 네, 서울시립병원 네, 그 소아과네 입원실 아니면은 네, 소아과 네, 저기 네, 외래 저기 네, 그 저기 네, 외래에서 네, 그렇게 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저작자 입장에서 제가 만드는 책이 네, 쏠쏠하게 네, 유익하고 네, 유리한 책을 우리에게 네, 도움이 되는 책, 이로움이 되는 책, 네, 똑똑해지고 똘똘해질 수 있는 책. 그리고 네, 그렇게 천진난만 네, 순진무구하게 즐기는 게 네, 뭔지 제대로 네, 알려드리기 위한 책. 네, 제가 책을 만들게 되는 그 목표가 네, 제가 깨우치고 제가 느낀 거를 네, 그냥 네,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처럼 멍청하게 사지 마시고 네, 이렇게 네, 우리 네, 행복하게 즐기고 근데 네, 요렇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네, 저에게 일어난 변화를 가장 간단 명료하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네, 납득하고 그리고 네, 실행하겠다는 네, 그 네, 의지까지 가질 수 있도록 네,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요렇게 똑 떨어지는 설명을 네, 지금 이 순간에 겨우 네,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설명이 바로 요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나올 때까지 네, 노력하고 또 노력하자. 그러니까요.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예, 전쟁도 됐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저 자신의 그 네, 실력과 능력과 그리고 네, 인내력, 참을성, 표현력, 네, 통찰력, 네, 또 네, 진단력, 분석력, 네, 비판력, 네,
통찰력, 네, 성찰력, 안목식견, 네, 그리고 네, 아량, 도량, 풍량, 네,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게, 네, 우리 어머니 맨날, 네, 네가 돈을 따르면 추해진다. 돈이 너를 따라오도록 만들어라. 네,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저자로 내 돈을 벌려면 네, 어떤 책을 내 만들어야 되는지. 네, 저작자라는 그 직업이 굉장히 내 마음에 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네, 제대로 네, 깨우쳐서 정말 네, 젊은이들에게 절망에 아니면 불평불만에 분노와 원망에 네, 절망하고 있는 네, 그 젊은이들의 정말 행복하게 즐기고 활기차게 즐기고 그런 인생을 네, 즐기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용기를 갖게 될 때 정말로 행복하게 즐기고 활기차게 즐길 수 있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 그걸 제대로 알려드리면은요. 한 사람 두 사람 네, 그렇게 나도 한번 해보지 뭐 그러고 네, 시작해 주신다면요. 근데 네, 그런 걸 넘어서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깡패왕국에 불과한 네, 그 검찰왕국을 네, 무너뜨리고 네, 정말로 네, 국가다운 국가를 네, 똑바로 세우기 위한 네, 그 노력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시작해야만 되잖아요. 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는 그 순간에 네,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자, 세우자. 그거와 네, 우리 모두 다 함께 네, 행복하게 즐기고 활기차게 즐기고 씩씩하게 즐기고 네, 줄기차게 즐기고 네, 그렇게 즐기겠다는 네, 의지와 네, 결기를 갖게 될 경우 우리는 얼마든지 네, 그 어떤 난간도 네, 제 아무리 절망이 나를 엄습하지 못한다. 지배하지 못한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네, 탐욕에 빠지는 거 네, 스스로 경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네, 순진무구 네, 천진난만하게 즐기는 행복하게 네, 활기차게 네, 즐기는 인생을 씩씩하게 살아낼 수 있을 테니까 지극정성으로 진심을 다해서 네, 한평생 그렇게 내가 저질렀던 실수 위에 네, 똑바로 섰잖아요. 제가 당당하게 딛고 일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야만 하기 때문에 네, 정말로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네, 대한민국만 네, 정말 네, 서로 네, 배려하고 존중하고 대우하고 네, 양보하고 또 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네, 정말로 네, 멋진 네, 성장이 예, 보장이 된다는 것을 부담감 없이 네,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있더라. 네, 제가 네, 작가가 되겠다고 했으면은 네, 부담감 또 네,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는 네, 이거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좋은 책을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돕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네, 멋모르고 그냥 책 한 권 얼렁뚱땅 만들어냈는데 네, 똑똑하고 싶다는 그 염원이 담긴 책이었기 때문에 네, 그 책이 네, 아주 네, 날개를 달고 네, 팔려나가는 5년 동안에 26세가 팔렸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네, 정말 네, 선생님들이 내주는 네, 그 네, 저기 글짓기 뭐 과제 뭐 국군 아저씨께 보내는 네, 그 네, 위문편지 써오라는 네, 과제 그런 거 한 번도 네, 성공했던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글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돕기 위한 시작을 네, 저기 노력을 시작하니까요. 네, 그 얼렁뚱땅 어떻게 내 책 한 권 만들게 되는
네, 그런 행운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남편과 함께 책을 만드는 공동 저작자 부부로 내 자리매김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정말 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말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자. 네, 정말로 네, 화랑한 창이 되고 네, 의기농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네, 그렇게 작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그렇게 저기예요. 네, 저희 부부를 네, 한국 역사문화 전집 14권을 네, 유전무죄로 만들고 그리고 네, 가해자를 내 위해서 그냥 내 피해자를 내 한없이 내 저기 그따위 짓을 하기 위해서 네, 처음에는 내 유전무죄가 목적이었죠. 근데 네, 제가 저작자답게 네, 대처를 해서 네, 검찰 타락성 유전무죄가 만들어지는 네, 그 수사의 기법, 수법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지기 위한 공개 진정서를 네, 서울지검장께 제출하고 그러고는 네, 그거를 문인협회, 문예학술저작권협회 또 네, 만화가협회, 출판협회 회원 명부를 구해가지고 네, 거기다가 네, 발송하고 그리고 네, 뭐 정부기관, 네, 언론사, 네, 시민단체들 뭐 거기에 네, 아무튼 200몇 통을 네, 제가 등기소송했어요. 네,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네, 예방하기 위한 조처였어요. 네, 저는 검찰 왕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몰랐어요. 그런데 다만 네, 저희 부부의 데뷔 작품으로 준비했던 네, 그 책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그래서 네, SOS를 쳤을 뿐이에요. 네, 구조 구호 요청을 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검찰이 저작권법을 네, 법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던 전례가 없더래요. 네, 그게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통계였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믿고 예, 교과서와 내 참고서를 주로 출판하는 내 교학사가 네, 그거는 남의 그 데뷔 작품을 늦깎이 만화가 부부의 내 데뷔 작품을 예,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워서 저자 표시가 마살된 책으로 네,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만 거예요. 네, 그걸 무혐의 처분하고 만 거예요 또. 근데 네, 그냥 제가 조용히 당해주지 않았던 게 그게 죄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검찰 때문에 네, 이놈의 네, 출판 문화가 이렇게 네, 정말 네,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네, 이령문화부 장관님이 네, 그런 진단을 하셨겠죠. 네, 만화 시대를 네,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네, 교과서도 없고 참고서도 없고 네, 교수로 네, 임용될 네, 그런 네, 만화가다운 만화가도 없고 네, 교과서와 참고서를 만들 만한 네, 만화가다운 만화가도 없고 네, 그 지경에서 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네, 터무니없이 무혐의 처분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수사를 당했습니다라는 네, 유임물을 받아보시니까요. 교학사서장을 불러다가 네,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네, 순리적으로 네, 해결하라고 네, 그런 네, 권유하셨다고 네, 그게 네, 양철호 사장의 네, 법정 증언이에요. 네, 그럼 문화부 장관의 네, 중재 지시를 이끌어낸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겠다고? 그러고 네, 엇나간 거죠. 그리고 네, 그 1200통에 네, 그 공개진정서 발송했던 게 네, 괘씸죄에 걸려서 그걸 네, 괘씸죄에 걸어서 네,
예,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만들어 버린 거고요. 네, 완전 무결하게 그거 저희 부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깡패왕국이지. 도대체 뭐가 깡패왕국입니까? 네, 알고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인용 결정을 존중해서 검찰이 그 불법적인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를 통한 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기소 처분으로 되돌렸던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불법적인 권세 위세 과시하면서 이제부터 검찰 왕국이야. 헌법재판소는 니들은 우리 손 아래에 있어. 알아서 기라고. 그런 신고를 발했던 거죠. 이해령 문화부 장관 니꺼지기 뭔데.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검찰 왕국이 시작된다는 거 알리자. 그런 꿍꿍이 속으로 작당하고 작정하고 뭉쳤겠죠.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에서 사는가.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통일신라가 망하고 고려 왕건이 고려를 창건했잖아요. 고려가 망한 후에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후에는 이성계가 근세조선을 창건했고요. 검찰왕국이 망한 다음에는 그 법과 제도 그대로 법과 제도를 제대로 되돌려야죠. 쇄신해야죠. 법과 제도부터.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그 의지와 투지, 결기, 사고방식 다 쇄신해야죠. 이건 완전 무결하게 새로운 나라를 해야 된다. 검찰왕국이 망한 다음에는 깡패왕국이라고 딱 선언해버리고 깡패왕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깡패 두목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들은 졸개죠. 그러면요. 그게 출세인가요? 졸개로 살지 않고 두목으로 살면 그게 출세일까요? 깡패왕국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검찰왕국 유지해야 된다고 할 사람 없죠. 또 깡패왕국 유지해야만 된다는 사람 없고 우리는 곧 죽어도 깡패왕국의 깡패두목으로 살겠다는 그런 고집으로 아집으로 오만 독선으로 공공연히 깡패왕국의 사수 유지 그렇게 외쳐댈 사람도 없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깡패왕국이라는 거를 검찰왕국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수하겠다는 거예요. 1990년도에 헌법재판소 이해령 문화부 장관 중재 지시 그런 거를 아주 악랄하게 이용하셔서 검찰왕국 구축하셨어요. 사법부를 자기들 발 밑에 깔아뭉갰겠죠. 그 권위를 지켜주면서 검찰왕국을 유지했을까요? 사법부의 권위를 온전히 지켜드리면서 검찰왕국을 유지했겠습니까? 아니면은요. 사법부의 권위도 형편없이 깔아뭉개면서 검찰왕국을 구축해서 유지하는 중일 것 같습니까? 똑바로 진단해야죠. 도대체 검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역사가 무엇이고
관행이 불법적인 관행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만들어낸 그 통계 중에 얼마나 기가 막힌 통계가 수두룩한가. 그거 제대로 제도적인 결함. 네, 도대체 네, 조소재판주의가 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네,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말로만 네, 그냥 네, 법률적으로는 네, 공판 중심주의 도입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님이 앞장서서. 그런데 네, 검사가 무슨 네, 고문을 했던 아니면 네, 그 터무니없는 억압수사, 회유, 협박하면서 네, 피고인의 그 네, 서명 날인을 네, 이끌어냈던 말던 그런 거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검사가 작성한 네, 피의자 진술조서는 네, 증거 능력을 네, 사법부가 감히 무시하지 못한다. 네, 그 네,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 그럼 네, 판사는 뭐예요? 네, 판사는 허수아비잖아요. 네, 불거불리의 원칙. 검사가 네, 기소한 것만 네, 판결해라. 네, 그 선 넘지 말아라. 근데 그거 지켜져야만 되잖아요. 네,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사가 무혐의 무혐의 처분해버린 건데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라. 무조건 네, 검찰의 그 네,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 네, 존중해라. 그게 깡패왕국의 결정이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네, 저는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라는 질문을 32년을 한결같이 그냥 계속해서 네, 질문하는 거예요. 네. 뭐 각 정당에 뭐 네, 저기요. 네. 뭐 예. 6kg 이상의 네, 그 증거 자료를 네, 등기 구성하는 네, 교섭단체 8개를 만들려니까 네, 기초생활수급비 예, 아껴온 걸로 네, 복사비, 네, 등기 구성비 네,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네, 4개 교섭단체 정의당하고 또 네, 아무튼 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하고 네, 저기가 네, 뭐 바른정당인가 뭔가 네, 아무튼지간에 네, 교섭단체 만들었죠. 네, 여당, 네, 야당, 그리고 네, 제3당, 네, 제4당 교섭단체, 네, 네, 아무튼지간에 네, 저는 1991년 7월 30일 네, 그 1200통의 그 네, 공개진정서를 발송한 후부터 네,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등기호송하는 네, 그런 작업을 꾸준히 계속했어요. 근데 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일 것 같아요. 제가 네, 2003년도에 등기후송 그 영수증을 네, 모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네, 그냥 네, 재본을 해버렸어요. 30건을 네, 재본해서 여기저기 돌렸어요. 제가 등기후송비로 예, 사용한 돈만 네,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제 딸이 악성내 수정에 걸려야 했던 이유는 선천성 신병비 200만 원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저희 부부는 내 주변머리가 없었어요. 네, 지금도 네, 남한테 돈 끄는 거 네, 못해요. 그런데 네, 최선을 다했다는 거를 네, 제가 스스로 네, 제가 스스로 그렇게 네, 느끼기 위해서 가끔씩 네, 제가 네, 친구들한테 네, 나 돈 좀 꿔줘라는 그 전화 걸어요. 그러고 네, 거절을 당하면 나 최선 다한 건 맞아. 이젠 정말 네, 굶어 죽겠다고 네, 단식투쟁 시작해도 돼. 네, 제 노력은 항상 네, 그런 식이었습니다.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대답은 그거 아니다라는.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 것, 네, 그건 저작권 법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 원칙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30년 동안 그건 아니다.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 말을 그 어느 누구도 못하셨어요. 1992년 9월 23일경 민주당사 앞에서 저도 제가 만든 그 책들을 다 진열해 놓고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 말을 좀 제발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애걸을 한 거예요. 노무현, 그 당시에 청문회 스타였던 노무현 의원님이 다가오셔서 솔직히 말하면 도와드릴 힘이 없습니다.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 세월이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님조차도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고 말 못하시는데 김근태 의원님도 그렇게 말할 자신 없다고 하시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 내가 꾸준히 노력하면, 투자하면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 누가 감히 네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투자하고 노력해야죠. 깡패왕국이라는 거 인정하면 그러면 정말 새로운 법과 제도로 고쳐야죠. 깡패왕국, 깡패두목 노릇하기 위해서 만든 법과 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다 라고 우겨댈 수 있나요? 국민이 이편 저편 갈라져서 너희들은 뭐 국민의힘 파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파 졸개다. 누가 센지 어디 한번 맞붙어 볼까? 그런 식의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요 우리가 멍청했다. 합심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합심해서 정말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으로 손에 손잡고 정말 국가다운 국가, 위대한 대한민국, 기왕이면 위대한 국가를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야만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로 스스로 등극하면 되잖아요. 너는 대한민국 국가 권력 주인 아니야. 누가 감히 그따위 소리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국가 권력의 주인 맞습니다. 정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진정한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 국가 공화국 만들어냅시다. 그렇게 의견 일치를 본다면은요 목표가 같아지고 전략도 대동소이하죠. 편 갈라서 패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 물꼬를 제대로 트기 위해서 제가 32년을 노력해 왔어요. 저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이 견디다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대한민국은 깡패왕국이다. 네가 건설하려고 하는 건 깡패왕국이다. 그러고 곧바로 되쏘신 거 그거 잘못한 걸까요? 깡패왕국을 깡패왕국이라고 인정 못하면은요
깡패 왕국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네, 아직도 내 한참 30년을 내 깡패 왕국을, 검찰 왕국을 그냥 내 속수무책으로 방치해야만 했는데, 네, 수수방관해야만 했는데, 아직도 더, 네, 언론이 네, 인정해준 그 압수수색만 275회, 네, 조국 사태에서는 69회, 네, 이재명 사태에서는 275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압수수색을 문재인 대통령 왜 괴롭히는 거죠? 국민의 관심을 그쪽으로 집중하라고. 너희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신경 쓰지 마. 여기에 집중해. 이거 악마야. 악질이야. 이놈이 죄인이야. 대한민국 다 이놈이 말아먹었어. 이놈들이. 그거 아닐까요? 국민의 시선을 딴 데다 돌려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서 아무튼지 공방중심주의 만들어냈고요. 아무튼지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 그거 인정하지 않는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효력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앞장섰던 게 조국 법무장관이고요. 이제 이재명 씨를 또 문재인 대통령을 퇴직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될 확률이 큰 이재명 대표를 그냥 방치하면은요, 그 저기잖아요. 검찰발 그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은 없다가 정석이 되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되돌릴 수 있겠지만 되돌릴 때 되돌리자. 그래서 만들어낸 돌파구가 시행령이죠. 국회에서 검수완박 수사권을 수사권, 기소권, 판결권은 따로 갖고 있으면서 서로 견제하고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야죠. 터무니없는 거짓을 계속해서 우겨대면서 검찰 왕국 유지하면서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는 가해자로 만드는 이 터무니없는 빌어먹을 검찰 왕국, 깡패 왕국 이제 불식시켜야죠. 그리고 정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만들어 내야죠. 반짝반짝 빛나고 기왕이면 가장 멋진 정말 인류의 정신문명을 선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고 착실하고 충실한 그런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로 다 재탄생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거는 대한민국은 깡패왕국이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깡패왕국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통치할 합법적인 정식으로 정상적인 정치로 통치할 수가 있나요? 진보 진영에서 그런 통치하면은 되돌리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야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해요? 이번에 아주 싹 털어내야지. 시작됐습니다. 제 목숨 30년 동안 노력한 그 모든 그러면서 깨우친 모든 비결들, 기법들, 그런 거 다 바칠 거고요. 제 목숨, 제 노력 다 바칠 겁니다.
저를 죽이고 저를 아주 걸레 쪽으로 아주 저기에요. 무슨 종북 뭐 세력으로 몰고 말도 못하게 뭐 역적으로 몰고 그럴 자신 있으면 그렇게 절대로 그 깡패하고 인정 못하게 만들어 보시오. 보시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정말로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그 올바른 의지와 용기와 지혜와 인격과 인품과 그 모든 능력이 정말 위대한 수준과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만 합니다.